텐센트 클라우드의 GSE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자,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네텐션의 배현직 대표님 순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준비됐어요. 네. 자, 어떤 주제로 발표하실 내용입니까? 백엔드 서비스에서 이제 프라우드넷을 같이 이용했을 때 무엇이 좋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개요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배현직 대표님의 백엔드 서비스에 프라우드넷을 이용하면 뭐가 좋나요? 여러분들 어떤 게 좋은지 잘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백엔드 이런 류의 이제 내용은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백엔드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이용했을 때 무엇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본 바가 없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네요. 네, 그 백엔드 서비스와 뭐 그런 게임 서버 엔진, 뭐 가령 프라우드넷 이런 거를 이용했을 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우선 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 혹은 뭐 자랑, 뭐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이제 95년부터 게임 회사에서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3D MMO 게임 별로 인기는 아니다. 어쨌든 그런 최초의 게임 서버 3D MMO 게임 쪽을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몇몇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MMO 탱크 게임 같은 거 만들어서 출시해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리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도 잘 출시는 했어요.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요게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자랑스러운 이제 커리어인데요. 이제 한국인 최초로 게임 프로그래밍 잼즈라고 외국에 이제 유명한 서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공동 저술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그때 이제 네텐션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서 게임 서버 엔진 프라우드넷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에서 강연을 또 몇 년간 한 과목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이시군요. 네, 그때 이제 강연했던 내용을 이제 교과서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했고 이름 그대로 교과서를 이렇게 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쭉 해오다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펄러비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 뭐라고 할까요? 나름 엑시트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 소개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 볼게요. 보통 이제 게임 서버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아웃게임이고 하나는 인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웃게임은 이제 뭐냐면 게임 플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인게임은 이제 게임 플레이 자체만을 얘기해요. 아웃게임에서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게임 플레이가 아닌 것들, 가령 그 캐릭터를 이제 강화를 한다든지, 캐릭터 의상을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들, 퀘스트를 수락한다든지, 그 쪽지 같은 거 온 거 읽어본다든지, 공지사항을 본다든지, 로그인도 포함하겠죠. 이제 그런 게임 플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아웃게임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인게임은 실제 이제 게임 월드에서 이제 전투를 한다든지, 몹사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가 하는 일은 크게 아웃게임을 담당하는 것과 인게임을 담당하는 것 그렇게 구별이 돼요. 그리고 MMORPG는 약간 좀 달라요. 그 아웃게임을 하는 영역과 인게임을 하는 영역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퀘스트를 받는 공간에서 또 전투라든지 몹사냥을 또 실제로 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MO 게임에서는 좀 아웃게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지만 아주 없지는 않아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아웃게임의 규모는 그대로인데 인게임의 규모가 엄청 크죠. 네,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어쨌든 간에 게임 서버는 아웃게임과 인게임 두 개의 역할을 이제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아웃게임이랑 인게임의 서버의 성능상 요구사항이 좀 달라요. 우선 아웃게임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레이턴시라는 게 이제 어떤 한쪽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바로 얼마큼 빨리 반응이 오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웃게임 같은 경우는 그 반응 속도가 좀 느려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채팅을 보냈는데 그게 뭐 1초 뒤에 도착해도 아니, 쪽지를 보냈는데 그 쪽지가 1초 뒤에 온다고 해서 문제 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퀘스트 수락이라든지 뭐 아이템을 이제 강화나 뭐 이렇게 옷차림을 이제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1초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사용자의 처리는 중요하죠. 동시 접속자가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 1초 정도 걸리는 레이턴시가 100초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꾸준하게 1초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면에 인게임 같은 경우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저격총으로 상대방을 이제 헤드샷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0.1초가 걸렸다. 그러면 이건 게임 그냥 망한 거예요.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이제 레이턴시가 아무리 길어봤자 30ms, 이게 0.03초를 넘어가면 웬만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아웃게임과 달리 인게임에서는 이제 플레이어 간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모여서 게임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10명 간의 처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다른 월드에서 플레이하는 10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플레이어 간의 응집도가 낮아요.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게 이제 인게임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버를 개발할 때 쓰는 기술이 좀 다릅니다. 아웃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로드 밸런서 뒤에 이제 웹 서버를 이제 다수를 놓고 클러스터라고 표현할게요. 웹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뒷단에는 또 메모리 캐시 클러스터,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은 동시 접속자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웹서버라든지 메모리 캐시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만들면 레이턴시가 아무래도 길어지게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죠. 반면 이제 소켓 서버 쪽 같은 경우에 인게임 같은 경우에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웹서버로 만들면 좀 성능의 문제가 많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그 웹서버 아웃게임 쪽에보다는 좀 더 로우 레이어로 들어가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인게임의 대다수 추세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 정리하자면 네. 인게임하고 아웃게임은 각각의 서버의 역할도 다르고 설계 방식도 다르고 하는 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르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네,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아웃게임을 개발을 할 때 그런 웹서버, 로드 밸런서 웹서버, 메모리 캐시, 데이터베이스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개발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몇몇 업체들은 이제 백엔드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임 전용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 개발 업체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게임 서버 개발에 관련해가지고 개발 관련해서도 비용도 노력도 많이 줄어들지만, 또 하나는 게임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해놓고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어떤 보안이라든지 해킹 이슈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한다든지 장애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공수가 이제 게임 개발사에서 하는 공수가 저쪽에 이제 서비스 업체로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많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훨씬 편해지고 이제 게임 개발사가 만약에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다른 업체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백엔드 서비스에 아웃게임에서 쓰는 그런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게임에서 쓰는 기술하고는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게임에서 게임 백엔드 서비스를 쓴다 하더라도 인게임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소켓 서버 프로그래밍을 해서 소켓 서버 식으로 접근을 하기는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게임 백엔드 서비스에서는 또 이렇게 다 해결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게임 쪽 같은 경우, 아웃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의 GSE라든지, 그리고 텐센트 클라우드, GSE 같은 걸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겠고, 한편 이제 인게임 쪽에서는 프라우드넷을 이용해서 이제 소켓 서버 쪽을 더 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텐센트 클라우드 쪽하고 또 네텐션하고 어떤 협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각의 인, 아웃 서버의 역할이 다르니까
각각의 어떤 롤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프라우드넷을 여기서 뭐 좀 약간 프라우드넷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소켓 서버를 개발할 때 프라우드넷 썼을 때 뭐가 좋은가? 이제 프라우드넷이 없이 그냥 개발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뭐 직접 이제 소켓 서버를 개발하는 경우를 이런 거를 예로 들게요. 그런 데선 이제 서버를 켜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이제 만들 땐 크게 이렇게 되겠죠. 서버에서는 이제 서버를 시작해라 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서버로 접속을 해라, 이제 그런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이제 만약에 프라우드넷을 사용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서버에서도 역시 서버를 시작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클라이언트에서도 서버로 이제 접속하겠다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네. 네. 여기까지 봤을 똑같네요? 때는 네, 똑같아요. 네. 차이점이 없잖아요. 네,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메시징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게요. 뭐 패킷 주고받는 거라고를 하는 거를 예로 들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선 그 패킷 포맷 혹은 뭐 메시지 포맷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고요. 서버 쪽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메시지를 분해를 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처리하는 그런 이제 로직을 짜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럼 이제 RPC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어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 그러니까 원격 함수 호출이라는 뜻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송신하는 부분이나 수신하는 부분을 좀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연동하는 작업을 따로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양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요청 응답형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게임 쪽에서 쓴다, 그럼 좀 로직이 많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요. 또 사용법이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프라우드넷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프라우드넷 자체가 RPC 기능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고, 게임 개발에 맞게 이제 단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단방향으로 보내고 서버에서도 클라이언트로 단방향으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만약 아모아를 붙인다, 만약에 프라우드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모아를 위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RPC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맞지가 않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을 좀 수정을 하든지 붙이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좀 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든 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고받는 그 메시지 단위로 어떤 건 암호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건 암호화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조절을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암호화 방식을 여러 가지 쓰려면은 그 연결 채널도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연결 채널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채널 간에 메시지의 순서 보장을 못 해요. 네,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풀기 위해서 다른 노력으로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노력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프라우드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단위로 암호화 방식을 다 다르게 자기가 쉽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각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혹은 RPC를 호출할 때마다 그 메시지의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 그냥 플래그만 바꿔주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메시징뿐만 아니라 메시지 우선순위라든지 이제 메시지를 이제 TCP 프로토콜로 보낼 거냐, UDP로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옵션을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멀티플레이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제 게임 개발자가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쉽게. 자, 만약에 프라우드넷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 때 그 와이파이 핸드오버라는 거를 이제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이를 보고 이제 집 밖을 나가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끊어지겠죠. 네. 비교가 직접 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제 경험이요. 자, 그러면은 연결이 끊어지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게임 서버 엔진을 직접 개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핸들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와이파이 지역을 벗어날 때마다 어떤 폰도 좀 약간 다르게 작동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라우드넷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연결이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코딩을 해주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연결이 채널이 바뀌었다 이 정도의 이제 이벤트는 발생시켜주냐 함수 콜백의 형태로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 개발자가 추가적으로 뭐 UI에다가 지금 채널 바뀌었어 뭐 이런 거 화면에 표시해 준다든지 그 정도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이 그만큼 쉬워지게 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프라우드넷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이제 서버 유지비를 줄인다든지 혹은 뭐 클라이언트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만약에 처리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으로 좀 서버 유지비라든지 클라이언트 간의 멀티플레이의 그 레이턴시를 줄여볼 수 있는 수단을 좀 도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P2P 통신 뭐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쓴다든지 뭐 아니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줘야 돼요. 뭐 스턴이나 턴 같은 그런 뭐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프라우드넷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내장돼 있어요. 기본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P2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준비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클라이언트끼리 통신할래 하면서 그냥 주고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P2P 라이브러리를 다른데 P2P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거나 혹은 이제 직접 구현을 하게 될 때는 이제 P2P 연결이 맺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라우드넷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대기 시간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게임들이 많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프라우드넷이 한 200개 가량 게임 회사에 쓰였고요. 네. 지금 프라우드넷에서 이용한 게임 프로젝트들이 200개 가량인 게 이제 구매한 업체들이 200개 정도 되고요. 이제 현재 그걸 이용할 게임 서비스들이 그 아프리카 빼고 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프라우드넷을 이용하시는 프라이드가 이름을 너무 건방지게 지었어요. 좀 겸손하게 지었어야 되는데. 약간 질문인데 실제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게 수치로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뭐 리소스라든지 개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겠다. 프라우드넷을 쓰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게임 종류마다 다르기도 하겠죠. 네. 제가 이제 들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달 동안 해결 안 되던 문제가 뭐 일주 만에 해결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유, 도입해야겠네. 극단적인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플랫폼도 뭐 리눅스, 윈도우 다 지원하고 있고요. 네. 자, 일단 프라우드넷은 아까 말씀드린 인게임 관련해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게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웃게임 관련해서는 별로 기능을 이렇게 폭넓게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강해 주는 게 이제 게임 백엔드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자 분들이 이제 아웃게임 쪽을 백엔드 서비스를 이용하든 자체 개발을 하든 웹서버를 쓰든 뭘 하시든 간에 이제 인게임 쪽 같은 경우 어차피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라우드넷 같은 걸 써서 이제 또 인게임 쪽에 그 개발 리스크를 줄여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이제 아웃게임 인게임에 대해서 뭐 대충 설명드렸고요. 지금 지금 네텐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인게임 쪽에서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많이 보여줬어요, 충분히. 그런데 아직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차기작 게임 서버 엔진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인게임 쪽, 이것도 역시 좀 인게임에 좀 많이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인게임에서 이제 멀티플레이 퀄리티를 올리는데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인게임 쪽에서의 서비스 안정화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게임을 오픈하고 나서도 게임 개발자들이 막 집에 못 가고 막 난리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발자들이 더 쉽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 위주로 소위 프라우드넷 2.0쯤 되나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쯤 출시하시나요? 그거는 아직은 말씀은 못 드리고 있고요. 비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나오는 저희가 이제 나오는 차기작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 친화 형태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웃게임 쪽 같은 아웃게임을 무엇을 쓰든 간에 또 인게임을 이제 프라우드넷 차기작 혹은 그것의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이제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집에도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싶습니다. 집에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텐션의 배현직 대표님의 발표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게임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베네핏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고요. 실제로 게임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걸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네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우리 배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또 답변 주실 거죠? 일단 네. 제가 바로 받지는 않고 아, 네. 저희 이제 동료들이 네네. 네, 먼저 자, 받습니다. 동료들이 답변은 됩니다. 바쁘시니까 직접 연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따로 연락 주시면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네, 그건 웨비나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예,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문의하시면 답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네. 자, 세션 3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